안녕하세요. 한겨레 TV 대담 그리고 인터뷰 프로그램 한겨레 담 오늘 진행을 맡은 탁현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김우겸 기자입니다. 오늘 모실 손님 세 분은 정말 아주 묵직한 거물들이십니다. 한 분만 오셔도 이 스튜디오가 꽉 차고 넘칠 텐데 한꺼번에 세 분이나 와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6.4 선거의 주역이시죠. 서울, 경기, 인천 교육감 세 분이십니다. 이 세 분이 교육 현장에서 어떤 돌풍을 가져올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세 분의 인간적인 면모도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기 진보 교육감 시대에 이제 활짝 문을 열게 됐는데 이 세 분 한 자리에 모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또 한겨레 TV만이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모신 세 분, 한 분 한 분씩 소개 그리고 인사 말씀 들어보는 순서를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교육감 당선인이시죠. 이청현 당선인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청년 이청년, 보수를 사랑하는 진보교육감 인천교육감 당선인 이청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준비하신 것처럼 어쩜 이렇게 읽으시는 것처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청년 이청년은 후보 때도 많이 쓰셨던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근데 오늘 거기 하나가 더 붙었네요. 보수를 사랑하는 진보.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모실 분은요. 경기교육감 당선인이시죠. 이재정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에서 첫 번째 4대1의 경쟁을 뚫고 예선을 통과하고 이 무지하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7대1의 정말 아주 무서운 경쟁을 뚫고 당선자가 된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 이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재정 당선인께서는 오늘 세 분이 컨셉으로 이 교복을 오늘 맞춰 입고 나오셨는데 혼자만 하복을 입고 오셨어요. 여름 사나이. 역시 그렇군요. 더위를 많이 타시나 봐요. 여름에 또 하복을 입는 게 정상이죠. 두 분이 문제시죠. 좀 뭔가 문제가 있는. 네. 자, 이재정 경기교육감 당선인 모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말이 많았고 또 가장 화제가 됐던 분이죠.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4 지방선거의 최대 이변의 주인공 조희연입니다. 서울교육감 당선인입니다. 저는 이제 교육도 사람이 먼저다 이런 아주 멋있는 구호를 가지고 진심교육감이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선거에 임했던 서울교육감 당선인 조희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예,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녹화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한 분이 더 오셨으면 했어요. 그게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조희연 교육감의 아드님이 사실 이 자리에 있어야 정말 여러 후일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왔을 텐데. 어떤 분은 제가 아들 덕에 당선됐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자력으로 된 겁니다. 정말 이따가 꼼꼼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저희 한겨레에서 준비한 재미있는 OX 퀴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O와 X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팻말이 있으니까요. 한 번씩 살펴보시고 그럼 지금부터 세 분의 순발력 아마 여태까지 교육감 당선자들을 평가하거나 혹은 인터뷰하는 방송 역사상 처음이지 않을까. 교육감 당선자 셋을 불러서 OX 퀴즈를 하게 만드는. 자, 그래서 세 분의 자신이 보는 게 아니라고 보여주는 쪽입니다. 네. 순발력과 센스 있는 답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스피디하게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쉬운 문제들입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요즘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행복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두 분은 의외로. O고 한 분은 X예요. 예. 저는 한 끼만 안 먹으면 힘이 팽겨가지고. 체험으로 봐서는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자, 두 번째입니다. 솔직히
당선인이 됐는데 한겨레에서 불렀는데 오늘만큼은 사실 단독 인터뷰를 하고 싶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이게 선거에서 잘 힘들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네. 요즘 두 분보다는 조금 더 주목을 받아가지고 인터뷰를 많이 하시는 인터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양하는 중입니다. 이중 계속 혼자서만 잘 나가시는 지금. 이따가 다 어차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 당선이 됐는지. 세 번째 문제입니다. 사실 나는 학교 다닐 때 좀 놀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예. 두 분은 아니다. 한 분은 맞다. 근데 이청현 당선인께서는 역시 예상대로 예상이 그렇게 갑니까? 전에도 한 번 느꼈지만 그 약간 좀 일진의 포스가 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많이 얻어맞았죠. 네, 그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있었죠. 이청현 후보 이제 후보 시절에 그 선거 대책본부장이셨나요? 사무장. 선거 사무장께서 친구분이셨는데 네. 학교 때 본인을 그렇게 때리셨던 분이라고. 사무장이요. 네. 네. 그런데 그 사람까지도 포용한다. 이 대인배적 기질 이런 걸 자랑하셨던 생각이 문득 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OX 퀴즈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자식 농사를 잘 지은 것 같다. 자, 나는 자식 농사를 잘 지은 것 같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뭘 망설이세요? 아니, 이거 가입하면 좀 몰매 맞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의원 당선인을 딱 보면 뭐 아들이 무슨 뭐 편지도 써가지고 뭐 하는데 그러게요. 혹시 뒤에서 이 쿡쿡질을 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 나는. 여러 번 하라고 하셨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원래 네. 써가지고 왔어요. 오. 근데 이제 자원봉사를 저 얘가 했어요. 써가지고 왔어요, 아빠를 도우려고. 근데 이게 아빠의 좋은 점만 쓰니까 제가 좀 쑥스럽잖아요. 네. 제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못 시게 했어요. 그래서 한 3일인가 못 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못 실어. 근데 저희 선대본에 있는 분들이 읽어보고 진솔하니까 실자고 막 강권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양보했죠. 그러니까 아들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분 모두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가장 어려웠거나 혹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 혹은 일이 있었다면 무엇일까?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라고 하면은 저희 그 수행 비서가 편의점에 가서 명함을 돌리는데 명함을 받아본 그 친구가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겠죠. 이걸 보더니 가만히 보더니 아이가 시무룩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다. 그럼 선생님 가까이 계신데 만나볼 수 있냐 그러니까 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이제 전화 들으니까 제 마음이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당선되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한테? 네. 오. 그 전화를 하자마자 제 목소리를 듣니 엉엉 우는 거야. 네. 그게 왜 울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선생님이 보고 싶었을까? 안 그러면 무슨 이유일까? 선생님하고 좀 의지하고 싶은 일들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좀 그리웠을까? 이런 생각을 아직도 이제 만나진 못했습니다. 예, 그런 기억들이 지금 아주 생생하네요. 그 이재정 당선인께서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실제 여기저기서 이 명함을 주면서 받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이런 게 뭐 너무 냉랭해가지고 그렇죠. 너무 냉랭해서 특히 20대 남자 제일 안 받는 사람들. 그래서 제일 기분 좋은 건 20대 남녀가 갈 때 네. 여자가 그래도 받아주는 거. 그래서 그땐 받아주는 사람만 고마워가지고 받아주면 감사합니다. 받아주면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야 정말 선거운동 이렇게 해서 되는 건가 그런 후회도 하고 그거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거는 처음 하시는 거죠? 첫 운동이신 거죠? 그렇죠. 내가 아마 이것도 기록일 거예요. 나이 70에 첫 선거운동 해가지고 나가서 이 명함 나눠주는 게 이청현 당선자께서 좀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실 걸 그랬어요. 그거 좀 배웠어야 되는데 워낙 뵙기가 어려워서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조희연 당선자. 아니 그래서
이게 네. 나눠주면 잘 안 받잖아요. 그래서 네. 요즘은 저는 뭐 이렇게 일수 이런 거 하면 제가 바로 받아요. 아, 아, 이게 하도 많이 네. 외쳐서. 유황오리 뭐 바로 받아요. 그리고 바로 버리더라도 네. 얼마나 힘드실까 이거 나눠드린데. 저는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선거 때 하도들 이렇게 악수들을 하시잖아요. 바로 이렇게 먼저 인사가 바로 악수잖아요. 이게 너무 이렇게 많이 하니까 집에 들어갈 때도 집 안에서 문을 열어주시면 아이고 오랜만에 인사 조금만 가지고 나가는군요. 바로 나간다고. 자, 조희연 낭커님께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뭐 우리 대충 예상을 합니다만 혹시 그래도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예, 아니 뭐 아까 어려웠던 점 네. 같은 보면 저는 사실은 오히려 이게 이 선거 전에 뛰어드는 결심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든 지식인 조의원으로서 학자 조의원 이렇게 살아오고 또 나름대로 약간의 제가 또 뭐가 또 조금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버리고 또 이게 완전히 몰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떨어지면 이제 완전히 그냥 이 당선인이 쓰기에 그동안- 적합한 단어는 아니네요. 30년 동안 쌓아올린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 변신이 확실히 힘들었을 거예요. 예, 저는 굉장히 그게 힘들었어요. 자기 결단 이런 자, 것들이 이 여러 공약들을 내셨잖아요. 이제 뭐 지금부터 이제 막 시작해서 뭐 그 공약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나오는데 임기 중에 반드시 실천하고 싶은 공약이 딱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겠는지 짧게 한 마디씩 해주시죠. 저희는 이제 제일 공약이다 주요 공약이 일반고를 살리겠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고가 이게 뭐 자사고라든지 외고나 특목고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 이류학교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고를 다시 공교육의 중심으로 세우는 거. 일반고 살리기에 올인하시겠다. 예, 그걸 좀 또 해보고 싶습니다. 이정은 나는 그 선생님을 섬기고 선생님을 지켜드리겠다 이런 공약을 해서 정말 내 임기 중에 선생님들을 정말 편안하게 마음 놓고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소신껏. 네, 그 행정 업무도 줄여드리고 네. 그리고 뭔가 만족스럽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네. 또 우리 이천영 예, 인천은 참 부끄러운 교육이었었어요. 그동안 뭐 인사비리라든가 뭐 여타. 그래서 혁신학교를 꼭 이렇게 이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겠나. 물론 뭐 여타 다른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혁신학교는 꼭 실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이것이 좀 핵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뭐 사실은 일반고 문제, 혁신학교 문제 그리고 그 선생님들의 자율권 문제는 세 분 다 여러 공약에서 같이 맞습니다. 공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중에 오늘 한 가지씩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또 이어서 좀 질문을 네. 좀 해주시죠. 예. 이번 선거 다들 지켜봤는데요. 좀 분석을 해보자면 17분 가운데 13분이 진보교육감으로 분류가 됩니다.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신 건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보시는지 우리 사회학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한번. 그러니까 이런 되게 이 현재 그 입시 경쟁이라든가 이렇게 교육이 뭐 교사, 학부모 뭐 다 고통스러워요. 근데 고통스럽지만 우리 애가 어쨌든 좋은 대학, 좋은 학벌대학 가야 되죠. 왜냐하면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수능하면서 살아가고 애를 닥달하면서 살아왔는데 세월호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현재의 교육에 대한 어떤 분노와 절망 같은 게 이렇게 생겨서 결국 저는 다른 교육, 새로운 교육에 대한 어떤 열망 같은 것들이 생겼던 게 아니냐. 저는 그게 이런 진보교육감 시대를 열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열망 투표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진보교육감 13분 중에 8분이 전교조 출신이다. 그리고 5명은 민교협 출신이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교조가 많은 공격을 또 받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는 우리 이재정 당선인께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지난 세월 보면 전교조도 많이 바뀌고 변화돼 왔는데 사실 요 근래 와서는 정말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마치 전교조를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은 예.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그런 같더라고요. 점이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는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이 혁신학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가장 뭐라고 할까 영향력을 미친 게 비록 소수였지만 전교조 선생님들의 그 열정 같은 것, 또 선생님들의 열정, 이것이 이제 혁신학교를 만들어내서 혁신학교가 만들어진 것은 뭐 돈으로 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교육청의 정책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이 다 죽어가던 학교, 폐교 위기의 학교를 선생님들이 열정으로 다시 살리자 해서 뭐 한 20명, 30명 되는 작은 학교를 새롭게 만드는 운동으로 시작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번져나와가지고 도시로 퍼져나오고 성장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이게 뭐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 실제 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막 이사들 오고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뭐 어떤 학부모는 덩달아서 신나고 선생들은 더 또 이 행복하고 당당해지고 이런 모습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교조 선생님들이 과거에 참교육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육의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혁신의 한 역량이 있는 분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이것이 쫙 퍼져서 이번에 이런 성과를 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교조를 때리면 지지율이 오른다는 그 공식이 조금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를 들면 되게 보수에서 쓰는 게 뭐 종북이라든지 그렇죠. 뭐 심지어는 제가 뭐 지식이랑 다 아는 사실인데 제가 뭐 통진당하고 좀 관련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철진한 색깔론 이런 표현을 써서 반격을 했는데 결국 철진한 색깔론의 효력, 영향력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유권자들이 그렇게 보여준 예, 거죠. 그런 식상하고. 선택을 함으로써. 예. 저는 그 가만히 있으라는 세월호가 준 교훈, 수능 교육만을 고집했던 그 낡은 교육, 이제는 한국 교육이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된다. 더 이상 이제 그동안 진행하였던 낡은 교육, 부패한 교육들은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 이 시점에서 터닝 포인트가 돼서 한국 교육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달라는 그런 유권자들의 어떤 지혜로운 선택, 유권자들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진보교육감 시대를 열어가는 제2기에 정말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다듬고 부담도 있습니다. 많이 되시겠어요. 네. 특히 인천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는 예, 예. 단체장하고도 또 입장이 좀 다르고 다를 네.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선거 다음 날이었죠. 조선일보 일면에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여도 야도 아닌 전교조의 승리. 이렇게 나오고 그 뒤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보도가 학교 현장에서 지금 마치 큰일이라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교육에 있어서 사실은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실제로 진보라고 얘기할 때 그 개념이 정치적 개념이면 더더군다나 교육에서는 난 통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보의 개념을 가령 어떤 새로운 도전이라든가 대안을 찾는다든가 어떤 창의적인 어떤 노력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진보라고 얘기한다면 난 그건 옳게 받아들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뭐 이념적 색깔에 의한 무슨 진보라든가 이건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13명의 언론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뭐 진보 교육감 이렇게 따로 떼는 것이 아니라 17명의 교육감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정말 4월 16일 이후에 새로운 학교, 새로운 교육을 세우는 역할을 공감대를 만들어서 해나간다고 하면 정말 나는 유권자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풀어가는 게 우리의 답이지. 뭐 여기서 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힘자랑하고 그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세 분 교육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새누리당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는데 우리 이청현 당선자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즐겁게 선거 운동을 하셨던 분으로서. 주민 직선이 가장 바른 선거이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할 생각을 않고 이걸 바꿔버린다. 이거 어느 도단입니다. 그리고 궁색할 때마다 꼭 바꿔야 되겠다. 힘의 노일지로 이걸 접근한다는 것은 유권자들을 지금 우롱하는 겁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주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것에 대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신경을 써야지 이걸 바꿔본다? 우리는, 폐지한다. 예, 동의를 할 수가 없죠. 예. 이 다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한마디로 지금 그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는 이건 아주 선거 불복이에요. 한마디로. 선거 불복이란 건 민주주의 원칙도 국민의 결정도 이걸 아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이고 이건 정말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보수 쪽이나 이쪽하고의 굉장히 치열한 공방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우리를 전교조 교육감 그리고 비전교조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 할 그렇겠죠. 겁니다. 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는 낡은 교육과 새로운 교육 간의 각축입니다. 따져놓고 보면. 그 다음에 절망의 교육과 희망의 교육의 대립입니다. 이게. 후진적인 교육과 선진적인 교육의 대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스탠스, 이 프레임 전쟁에서 일종의 프레임 전쟁에서 이 부분을 잘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우리를 전교조 후보라는 협소한 프레임에 가두고 싶어 하는 거죠. 또 실제 저희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네, 그 프레임도 있는데 지금 학부모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역시 입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입시 지옥으로부터 아이들을 탈출시켜내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대입시 문제는 지금 그 권한을 교육부가 쥐고 있잖아요. 교육감님들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역시 그러면 교육부, 정부를 설득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나가실지 좀 보관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의 초중등 교육을 왜곡시키는데 왜곡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대학 학벌 체제 혹은 대학의 그 무모한 입시 경쟁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제 원래 이제 5월 18일에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공약할 때 그게 제일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교육감의 직접적인 권한 사항은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번 진보 교육감 2기 시대에는 이 부분을 정면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대안을 잘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은 대안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새정치민주라는, 예를 들면 옛날 민주당 같으면 무슨 국립대 공동학위제라든지 대학 통합 네트워크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교육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어쨌든 국민들이 희망을 저기를 따라가면 뭔가 해결될 것 같다. 네. 요 희망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2018년이 되면 우리 임기 내입니다. 18년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대학 입학생 수보다 적어지죠. 적어지는 네. 역전 현상이 이제 오거든요. 난 이때가 되면 정말 고등학교 교육 자체가 대학 입시를 지배할 수 있는 때가 그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고등학교 교육 자체가 대학 입시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나는 지금처럼 대학이 저런 오만한 입시로는 못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정치권 더 나아가서는 이런 문제를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도출해 나는 뭐 이런 일련의 활동까지도 담아내서 한국 교육에 실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지 세 분이 않느냐. 너무 바쁘시겠는데요. 그걸 4년 안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혁신학교 벨트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혁신학교가 이제 말 전국에서 많아지잖아요. 그럼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데가 초등학교 혁신학교입니다. 초등혁신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전셋값이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애들이 학교 가기를 좋아하니까요.
기본적으로 다른 교육이 실험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특히 창의적인 교육. 그리고 그 창의가 가능한 애들에게 어떻든 쉼의 시간도 주고 자율의 공간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중학교도 그걸 받을 수 있도록, 그죠? 고등학교. 그렇죠. 그럼 이제 병목지점이 어디냐? 대학에서 병목지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정말 이왕 이렇게 대학이 수가 엄청나게 줄어야 돼요. 그런 마당에서 보면 차라리 대한대학, 혁신학교 학생들을 받는 대한대학이 아예 몇 개 생겨버리면 저는 이런 혁신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창의적인 학생들을 기업이 선호할 거라고 봐요. 저는. 창의력과 예. 상상력이 있는 학생들이 예,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는 우리 사회가 바뀌어갈 수도 있다. 이제 주류 교육도 바뀌어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을 하시려면 근데 이 현실적인 이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재정 당선자께서 얘기하셨던 뭐 시도교육감 협의회 이런 것들도 그런 과정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그 교육부에서 이제 부교육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파견한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사실은 이런 그 스텝들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육감이 스스로 선택하거나 임명할 수 있어야 좀 일이 가능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 그대로 뭐 팔다리 다 묶어놓고 과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육부가 이 교육청을 지배하는 하나의 통로가 이 부감입니다. 부교육감.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이걸 개혁해 나가야 될 거냐. 이게 구조조정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대목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교육자치라는 측면에서 교육감들을 직선하고 국민 직선이 된 그 교육감 손에 맡긴 건데 이걸 여전히 교육부가 어떻든 제약을 가하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압박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상 이게 교육자치하고는 좀 더 어긋나는 일이 된다 하는 생각이고 이건 아마 우리가 좀 더 13개 시도 교육감들이 함께 모여서 아마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돈을 교육부가 쥐고 있거든요. 돈을 배정하는 권한을 교육부가 쥐고 있으니까 이것도 실제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 교육을 해나가는 교육청이 받아서 쓰는 건데 자, 이 돈도 실제로는 그럼 교육부가 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배정하는 원칙도 교육부가 정하고 이러느냐 이것도 이제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단합된 힘을 가지고 노력하면 이런 제도적인 것도 좀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실제로 돈도 교육부가 여전히 쥐고 있고 핵심적인 인사권도 교육부가 갖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그 오랫동안 선생님으로 일했던 분들도 잘 이렇게 흡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면 실제로 이런 어떤 개혁이나 혹은 노력들이 아주 무색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그 시장이나 도지사 경우에는 이렇게 일종의 정무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선자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그 관료 행정가 속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감은 거의 뭐 몇 명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부의 교육 관료들, 장학관, 장학사, 그리고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어떤 그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내는 것. 이제 그게 사실은 뭐 교육감이라는 또 교육 리더십에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이 어느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가 되겠네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중고등학교 문제, 여러 교육 문제에서 또 빠지지 않고 이야기되는 게 역사 교과서 문제인데 실제로 역사 교과서, 왜곡된 역사 교과서 채택하느냐 마느냐 갖고 작년 한 해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이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세 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고 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한 분 한 분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에게 제가 좀 호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국정교과서가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 때 90년대 초반입니다. 지금부터 보니까 20년 전에 사실은 보수 정부 하에서
말하자면 이게 교과서의 다양화라는 견지에서 이게 거민정으로 바뀐 거거든요.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자신들이 말하자면 시행한 정책을 다시 이걸 되돌린다는 것은 너무 반시대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정부가 그러지 않기를 정말 그것은 박근혜 정부한테도 좋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를 만든다면 거기에 박근혜 정부하에서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진다면 그 내용은 아마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일 것 같아요. 뭐 독재를 미화한다든지 이승만을 뭐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한다든지 뭐 친일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간 교학사와 유사한 내용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제 많은 진보교육감 이제 그때는 정말 13개 진보교육감이 함께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말하자면 내는 작업을 부교재로 내건 하는 작업을 저희가 공동으로도 진짜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예, 문제가 양보할 수 아니다.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역사의 진실을 지켜간다는 건 나는 교육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뭐 경기도의 경우는 뭐 선거 과정에 한 후보는 뭐 그 교학사 교과서가 뭐 가보로 그렇죠. 할 만한 네. 가치가 있으니까 집집마다 하나씩 잘 두고 해라. 그리고 자기는 뭐 당선되면 이거 반드시 뭘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할 정도니까 지금 이 문제는 어떻든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그 대안 교과서를 좀 한번 만들자. 다시 말하면 경기도면 경기도가 갖고 있는 역사적 여러 가지 증언들을 다 담아내는 그런 지역 역사의 이야기 그런 것을 담는 하나의 부교재 같은 것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우리 고장의 역사가 과연 어떻게 됐느냐 하는 이야기를 실제 아이들이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재밌겠네요. 네. 그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그렇죠. 별도의 교과서. 그 교과서는 단순히 그런 사건만이 아니라 사건 현장까지도 연결해서 이 체험학습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교재를 하나 만들어서 역사 교육을 시키자. 이번 우리 인수위원회도 아주 역사 선생님이 한번 들어와 있습니다. 아, 예. 네, 이런 이제 중요성을 어떻든 여기다 두자는 생각이죠. 우리 이청현 당선인께서는 그 교육 선진국에서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것이 말이죠. 정권이 바뀌어도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되든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 정책이 변화가 없거든요. 이 시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서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것이 핀란드의 모습이거든요. 핀란드가 교육 선진국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그래서 마치 교육 순례지로 이렇게 변화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부분도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 뭐 또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거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역사 교과서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킨다. 이게 안 되죠. 그래서 그 자체가 반역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청현 당선인께서는 핀란드에 좀 더 오래 계셨으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오셨을 텐데 9박 10일이 좀 짧아서 예. 한번 좀 길게 한번 더 가보려고 다른 좋은 합니다. 선생님들도 좀 한번 보내시고 8박 9일 아닌가요? 8박 9일이었나요? 네, 9박 10일이 아니라 맞죠? 예리하시네. 8박 10일이요? 네. 우리 탁 교수님은 아직 애가 어리니까 그런데 저희는 애가 이제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저는 민원 이제 상담하는 자리가 됐어요. 입시에 더 관심이 많은데 교육감님들이 이렇게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이 되니까 그동안 고등학생을 둔 부모 입장으로서는 뭔가 대학 입시를 비롯해서 큰 교육적으로 정책의 변화가 오는 게 아닌가. 네. 그럼 그동안 쭉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해온 어떤 코스가 있는데 그게 갑자기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 불안감을 가진 부모님들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진보교육감 시대가 이제 제2기 이렇게 열린다고 해서 불안감을 조장하는 불순한 의도들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주인으로 세우겠다는 것이 진보교육감들이 진정한 생각이거든요. 네. 주인으로 세운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이들이 자율성, 자기 주도성을 확보하면서 왜 내가 공부를 해야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구하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고 나의 미래에 대한 전망들을 스스로 세울 수 있게끔 해주고 그동안 그게 왜라는 것이 통용이 되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중심에 놓으면서 교육을 시킬 거니까 걱정 뚝 하십시오. 네, 믿어보시고 이제 진보 교육감들이 펼쳐갈 교육 정책들이나 교육 행정 투명한 모습들을 지켜보시면서 많은 박수를 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얘기들에게 현혹돼서 불안해 하시지 마십시오. 안심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지금 혁신학교가 있다면 또 하나가 지금 자사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사고 문제는 당장 지금 평가가 되고 9월이면 아마 새로 지금 평가를 내려야 되는 단계가 되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서울 시내 같은 경우 25개인가요? 예. 네, 25개의 자사고의 부모들이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지금 관심과 우려 섞인 관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고. 예. 네. 저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를테면 뭐 국제중이나 중학교나 외국어고 네, 뭐 지금처럼 유지되는 건지. 예. 예. 일단 이제 서울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런 특목고라고 외고나 과학고등학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특수목적고 특목고라고 보통 통칭하고 그다음 이제 그 아래 자사고가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개 이제 이 학교들이 뭐 특권학교 대체적으로 이제 입시 명문 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지금 돼 있는데 특히 이제 자사고가 올해 이제 쟁점화 됐습니다. 근데 일단 혹시 너무 급진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자사고 정책이 전환되더라도 그것은 이후 입학하는 학생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사고에 있는 학생들은 다 자사고 학생으로 졸업하게 되고 자사고 정책에 따른 교육을 받고 입시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 때 고교 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그게 실시가 된 겁니다. 된 건데 자사고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을 개별 학교가 적게 받는 거 자사고로 지정되면 적게 받아요. 그럼 부족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학생 등록금 수업료를 높이 받아요. 3배를 받아서 보충을 합니다. 정부 지원을 적게 받는 만큼 당연히 교과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갖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개 학교는 교과과정 편성의 그 자율권을 국영수를 많이 배치한다거나 편법으로 배치한다거나 해서 이제 입시 명문이 되기 위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입시 교육에 치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자사고가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심각해요. 25개나 있으니까. 이게 블랙홀처럼 애들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외고는 서울에 6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 320개 중에 6개면 영향이 크지 않아요. 외고도 문제는 많다고 하지만 영향이 크지 않은데 외고 합쳐서 한 30개가 빨아들이나 10%가 빨아들여요. 그러면 다른 학교는 이류 학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류 학교를 보내는 서민의 부모들은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게 이제 문제가 있고 그것을 이제 저희는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각도에서 좀 정책 전환을 하자. 이런 각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뭐 우리 아이들의 자녀에 대한 걱정만 하시지 말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공교육 체제가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견지에서 좀 바라봐 주시면 되고 지금 자사고에 다니는 학부모님들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 외고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국제중학교나 외고도 큰 틀에서는 이제 공교육을 이렇게 황폐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는 이제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 입시를 폐지함으로 해서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 시킨 거거든요. 왜냐면 학생들이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속에서 자기 발전을 이룩했는데
자사고와 특목고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입시 지옥으로 빠뜨리는 이 경쟁 교육으로 가는, 그래서 본래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거에 역행된 거죠. 그러니까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예를 들면 입시 과외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령 외고라든가 이런 특목고들이 그렇게 잘 운영해 나가면 법에 맞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어고등학교는 외국어를 가르치는 전문적인 학교로서 이 입시 같은 걸 잘만 관리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런 본래 목적을 벗어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학에 좀 더 우수한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우수한 학생들만 뽑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적인 걸 쓰게 되면 결국 전체 교육 환경을 망가뜨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아까 우리 조 교육감 당선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 당연히 고등학교에 서열화가 생기게 되고 이 차등화가 만들어지고 이 자체가 이 기왕의 공교육을 또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걸 우려하는 거죠. 경기도에는 마침 다행스럽게 학교가 몇 개 없어요, 그런 학교가. 상당히 여유로우시네. 네, 큰 걱정은 난 안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인 면에서 문제가 된다. 단 나는 사실 이런 그 국제적 사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특목고의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일반 학교에까지도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특목고에 가지 않더라도 일반 학교에서도 충분히 그런 만족감을 학부모들이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에 대해서는 사실 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 우리 조 선생님께서. 하지만 이게 꼭 자사고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미 자사고가 생기기 이전에 외고에 대해서도 외고가 이미 충분히 그런 기능을, 맞으면 우수학생들을 독점하고 그리고 중학생들로 하여금 고입 경쟁이 빠뜨리게 하는 그런 그 패단을 낳고 있다라고 많은 지적이 있어 왔고 실제로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사고가 그런 현상을 더 부풀리고 더 악화시킨 측면은 있지만, 자사고 문제가 일정 정도 해소가 된다 할지라도 외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정책이랑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뭔가 좀 이후에라도 어떤 보관이 네. 좀 있는지.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 교육감 담당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특수목적고는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외고에서도 이전에는 이제 지금은 조금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과반을 편성해 가지고 외국어인데 네. 이과반을 편성해서 이제 이 이과나 의대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지도 감독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이제 근원적으로 가면 이제 엘리트 교육이나 영재 교육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좀 복잡한 문제인데, 큰 틀에서는 이 공교육 체계를 말하자면 많이 무너뜨리냐 안 무너뜨리냐 요 관점에서 이제 좀 접근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목적고 중에서 과학고라든지 예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핀란드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좀 딱딱한 얘기들이 있어서. 핀란드는 그런 게 없죠. 핀란드는 그런 게 없나요? 네. 혹시 8박 9일 동안만 계셔서 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미처 못 보신 건 아닌가요? 학교만 돌아다니며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없어요. 자사고도 없고 특목고도 없고. 뭐 거기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결론은 사실 뭐 외고든 뭐든 간에 일반고가 그런 개개인의 특성까지 살릴 수 있는 교육 역할을 해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제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뭐 인천 같은 경우는 자사고는 이제 하나가 있고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하나가 문을 엽니다. 이게 자사고는 2개뿐이 없는데. 관련해서 이게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학교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서부터 점검을 하면서 지도를 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급격한 변화는 뭐 이미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심한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못지않게 일반고 이런 것들의 지원을 역시 대등하게 이렇게 하는 방안을 좀 모색하면서 일반고 전성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확실히 좀 다르네요. 김 의원님 자제분이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네. 계시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저는 계속 지금 혁신학교에 어떻게 보낼까 혹시 뭐 어떻게 좀 넣어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이게 다 학년마다 또 애들 성적 따라 다 그렇죠. 부모들의 요구사항이 다 다르니까 다르네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가 상식. 저는 사실 굉장히 자사고는 뭐 어려운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오로지 혁신학교에 어떻게 넣어주실 수 없는 자꾸 눈빛을 피하시는데.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저는 지금 너무 그 입시 경쟁이 과열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의 교육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만자기 경쟁하는 거잖아요. 저희 애도 고등학교 3년 동안 1년 반을 독서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부모로서 저는 뭐 나름대로 공부 잘하게 해서 뭐 좀 제 나름대로 흐뭇하지만 그러나 도대체 이 찬란한 고등학교 시절을 여러 가지 활동하고 체험하고 해야 진짜 우리 사회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국영수 딸딸 외는데 깜깜한 독서실에서 1년 반을 보내야 되는 요 불모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옛날에 못 살 때 3, 40년 이제 제가 아까 후진적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못 살 때는 그 서양을 따라잡아야 되니까 잠 안 자고 막 서양의 이 지식들을 배울 수 있잖아. 지금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한류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서양 것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애들이 풍부한 창의 감성 교육을 받아야 되고 풍부한 체험, 문화적 상상력이 가능한 쉬어가면서 공부다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가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고통스럽지만 큰 어떤 우리 사회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오랫동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겨레 독자들과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한겨레 TV 시청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은 우리들 모두를 부끄럽게 했던 것이 과거의 교육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교육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로 매진하기 위한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끊임없이 진보 교육감 시대에 대해서 많이 박수를 보내주시고 잘못하면 혼내주시고 또 잘하면 칭찬도 해주시면서 진보 교육감들이 여러분들을 믿고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이 교육이 뭐냐 하는 건데요. 교육은 아이들에게 정말 희망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꿈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미래의 상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과거처럼 짧은 인생이 아니거든요. 90, 100살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 지금 학창시절에 꿈꾸고 계획하는 것이 적어도 70년, 80년의 인생에 대한 하나의 기초를 만드는 건데 그걸 너무 입시에 몰입해가지고 얘가 어느 대학을 가야 하나 이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70년, 80년의 인생을 스스로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먼 꿈, 정말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그런 상상력을 기르는 그런 교육, 그런 것에서부터 하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할까? 다시 제가 돌아가 보면 역시 교육이 그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은요, 아이 혼자 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선생님과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이런 분들이 모두 함께 노력하면서 그 아이를 길러낼 수 있도록 아이가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만들어 주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참 끊임없이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만 보지 말고 남의 아이도 보시면서 그들이 함께 더불어 만들어갈 세상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교육을 함께 고민해 보면 아마 저는 좋은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반드시
그 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현재의 그 교육 시스템이 이제 한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 점이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말하자면 새로운 그 투표로 나타났던 게 아닌가 싶고요. 진보 교육감에 대한 기대도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혹은 교육 패러다임을 좀 바꿔가는 그런 큰 전환이 우리 사회에 좀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은 다양한 잠재력, 다양한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기성세대가 우리 아이들을 분재형 인간으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분재형이라는 것은 이 분재를 만드는 어른들의 눈으로 아이들의 몸통과 가지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길러내는 거죠. 어른들이 바라는 분재형 인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것은 한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되고 육성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 경제 선진국, 세계 10대 경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경제 현실에 맞는 교육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약간의 진통도 따르고 고통도 따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진통을 동반한 교육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계속 좀 성원해 주시면서 함께 이 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MC 진행 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지금 계속 제 아이를 어떻게 하면 혁신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빨리 방송이 끝나고 조의원 당선인을 어떻게 좀 만나서 민원을 좀 식을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혁신학교도 좀 많이 늘고 또 우리 이재정 당선인 얘기하신 것처럼 애들이 학교 가서 웃을 수 있는 그러고 보니까 그런 에피소드 하나 떠오르네요. 전에 이제 핀란드 얘기하셔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저희가 무슨 교육평가 같은 데서 2위를 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1위가 핀란드였고 이제 뭐 리셉션 같은 걸 하고 파티를 해서 이제 딱 갔는데 1위를 했던 핀란드 대표 옆에 한국 대표들이 앉아 있다가 인사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2위 했다. 너희가 1위 했는데 다음에는 우리가 1위 하겠다. 뭐 비슷하니까 다음엔 우리가 이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 핀란드 교육 관련한 대표들이 무슨 소리냐. 니네는 애들이 울면서 공부하고 우리는 애들이 웃으면서 공부한다. 그건 1, 2위의 차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세 분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맡아주실 서울, 경기, 인천 이 세 지역의 학생들만큼은 울지 않고 웃으면서 다닐 수 있고 제 아이도 혁신학교 가고 그런 교육의 미래에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 세 분이 오늘 다 교복을 입고 대담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나가면 이제 옷을 갈아입으시겠지만 4년 동안 임기 내내 지금 이 교복을 입고 있는 마음으로 그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그 눈물과 애환을 잊지 마시고 그 학생들 입장에서 끝까지 교육의 어떤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민원입니다. 자,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 소중한 시간 내주신 우리 조희연, 이재정, 그리고 이청현 예비교육감님, 그리고 곧 교육감이 되실 이 세 분, 그리고 오늘 함께 방청해 주신 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